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우수성과 발표 세션 진행을 맡은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심도식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룸에서는 1, 2유형에 대한 우수성과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옆에 룸에서는 3유형에 대한 우수성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3개 대학이 우수성과를 발표하게 되겠는데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하시는 단장님들께서는 지금 30분이 지금 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중에서 20분은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10분은 질문 한 2개 정도를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산학혁신전략 쪽에 우수성과를 발표하게 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임경범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혁신지원사업 3개 년도를 진행하면서 사실 정혜성 회장님한테 성과 발표를 좀 의뢰받았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학생 부분으로 이제 성과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교육 분야. 그래서 이제 3차 년도에 이제 산학 차례가 돼가지고 사실 산학 쪽으로 이제 우수 성과를 발표하려고 이제 자료를 좀 마련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학교 발표 자료를 쭉 봤지만 사실 산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대학교가 프로그램이 거의 동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3차 년도에 그러면은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부분보다는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학교 산학 혁신 전략에 대한 우수 성과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이제 저희 대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혁신 전략 사업에 대한 목표랑 추진 전략, 그리고 산학 협력 전략에 대한 우수 성과, 그리고 우수 성과의 이제 한 개의 프로그램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가치 창출 및 성과 지속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혁신 사업이 끝났을 때 지금 포스트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혁신 사업하고 포스트 혁신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성과를 더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지만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권하기념이 경천, 위국, 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가능성과 역동적 리더십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비전 아래 능동적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보시면은 DST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 거기에 보시면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2개의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창출하고 그 가능성이 대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의 전환점으로 좀 갖고자 이 혁신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DST 코어 창의 융합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저희 대학교만의 이제 독창적인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3개의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역량 혁신, 그리고 미래 도전 학생 역량 혁신, 그리고 산학 상생 고도화. 그래서 3개의 전략으로 9개 프로그램. 물론 여기 이제 코로나19 감염병까지 하면 10개의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이제 산학 상생 고도화 쪽에서 맨 끝에 보시면은 HNT 산학협력 상생 강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 물론 이 대학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 아니면 규정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 갖춰진 규정과 조직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산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족회사 협약이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그리고 그 확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러면 학생의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데 기업을 연계한다든지 현장 실습을 연계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거의 모든 대학에 대한 산학 협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산학 혁신에 대한 목표는 산학 융합 기반, 산학 일체형 창의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산학 혁신에 대한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3개의 추진 성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산학 혁신 플랫폼 강화를 통한 산학 상생 고도화, 그리고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산학협력 가치 창출. 그리고 이 창출된 가치를 그럼 지역 산업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산학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냐. 이렇게 3개의 추진 성과를 가지고 3개의 프로그램에 8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산학 협력 상생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학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 혁신 지원 사업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혁신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만 연계하는 게 아니고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이 어떻게 물론 링크 플러스 사업하고 혁신 지원 사업하고는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리지만 혁신 지원 사업을 끝나고 링크 3.0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 신송 대응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비 사회 맞춤형 사업에 사회 맞춤형 사업을 참여하는 학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과들이 링크 3.0을 갈 때 조금 더 쉽게 링크 3.0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꾸몄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학생들의 창의 융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창의 융합 챌린저 프로그램,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이제 DST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혁신 지원을 하면서 나와 있는 성과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과물은 뭐 캡스톤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단일 경진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번 저희 학교에서는 그럼 혁신 지원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은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DST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산학협력 상생 강화라고 하는 부분,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5개의 프로그램이 또 세부 프로그램이 또 일체형 교육에는 이제 산학 팀티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현장 시스템 맞춤형 교육, 그리고 기업 신송 대학에는 기술 지도, 그리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에는 예비 사회 맞춤형 협약업체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비 사회 맞춤형으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창의 융합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꿈 도전 희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전공의 프로그램이고 창의 꿈 도전 희망은 타학과와 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의 아이템, 그리고 창의 융합 캠프, 그리고 DST 엑스포에서는 학과에서 그 1년 동안 추진한 어떠한 졸업작품이라든지 학술제에 대한 전시,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3개의 존으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존과 학술제존, 그리고 창의 창업존, 그리고 기업연계 캡스톤 존 해가지고 3개의 경진대회를 구성을 했고, 더불어서 그 학생들이 사실 경진대회 한다라고 해서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 나름대로 새로운 신기술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진대회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체험존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포를 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산학일체형 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팀티칭, 캡스톤 디자인, 현장 맞춤형 교육, 뭐 현장 견학. 사실 현장 견학은 그 학과에서는 참 많은 학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1차 년도에는 다 했는데 2차 년도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현장 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현장 견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할까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상승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업 신송대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지도와 연계되어 있는 뭐 맞춤형 교육은 예비 사회 맞춤형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의융합 챌린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꿈 도전 희망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학생들이 만들고자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떠한 생각을 단순하게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창의 아이템이고, 이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는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업 연계 이제 캡스톤 디자인. 그게 단일 전공으로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타학과와 연계한 꿈 도전 희망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런 어떤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 지식재산권 그 특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출원이라든지 실용신안 출원 그리고 특허 출원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가지고 향후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서 사실 19년도에는 엑스포를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했고 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방역 수칙 지키면서 거리두기 지키면서 그 엑스포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사실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외부에 공유하는 것보다 실제 내부 구성원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해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내부 구성원, 거기에는 뭐 학생, 직원, 그리고 교수, 그리고 저희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뭐 산업체, 이러한 부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요. 왜 그러냐면 내부 구성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부 구성원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학생 서포트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슬로건을 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상상과 도전, 혁신의 디테일을 그리다. 뭐 상상을 현실로, 도전을 기회로, 꿈을 향한 내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이 슬로건을 제출을 했고요. 그 슬로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 맨 위에 있는 상상과 도전, 혁신의 디테일을 그리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슬로건으로 정했고, 이 부분은 그 포스트 혁신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 분야가 그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부분에서 혁신 분야 성과를 소개할 유닛 하중입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DST 코어 창의융합 전문 인력 양성을 사업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추진 전략 하에 다양한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부문은 HNNT 산학협력 상생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 프로그램과 창의융합 챌린저 프로그램을 설명드린 후 DST 엑스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챌린지, 그래서 올해 챌린지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산업체들의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좀 압축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챌린저 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차기 사업에 어떠한 이제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자. 그래서 사실 그 참여율이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든 교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조금 느꼈습니다. 나의 열정 나를 빛나게 하는 나의 DST 나의 DST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슬로건으로 상상과 도전, 그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고요. 사실 요게 이제 저희 학교가 응원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응원가 음향을 좀 저희가 좀 활용을 해가지고 또 듣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좀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학교 응원가도 그 여기 계시는 뭐 여러 대학 단장님들한테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응원가를 좀 배경으로 깔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공유할 거냐? 사실 그 사업을 구성한 교수님들은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업을 실행하는 학과 교수님들은 혁신 사업, 그냥 혁신 지원 사업이야. 그 사업의 개요가 뭐고 목표가 뭐고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전략, 교육 혁신 전략,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 전략, 그리고 기타 혁신 전략 이러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교수님들하고 구성원들한테 끝나는 3차년도에 최소한 3개년도 사업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그러한 부분에서 요 혁신 지원 사업단에 대한 개요하고 그 사업단에서 한 각각의 그 교육 혁신 전략, 산학 혁신 전략, 그리고 기타 혁신 전략, 이 부분을 그 작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배너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센터에 상시에 비치해가지고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개념에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엑스포를 할 때 뭐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저희가 뭐 어떠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이라든지 뭐 저희가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확산한 그런 부분을 그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그래서 연도별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요 확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그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면서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연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가 한 번씩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나도 한 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혁신 전략에 대한 거고 여기에 보시면 아마 실제 정규과정 말고 각각 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거의 답니다. 그러면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성과가 뭐냐?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각 센터별로 운영한 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전시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지원센터, 그리고 창의교수학습지원센터, 그리고 치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가족회사 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실습지원센터,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국제교류원. 그래서 저희가 6개의 센터랑 1개의 원으로 사실 3년 동안 이제 혁신지원 사업을 한 그러한 성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향후 사업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좀 공유하는 측면에서 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전시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경진대회에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단에 대한 뭐 개요라든지 뭐 교육 혁신 전략, 그리고 뭐 산학협력 혁신 전략, 그리고 기타 혁신 전략. 그래서 출입구부터 이 사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되어 있는 경진대회 존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요 DST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 창업 프로그램. 그래서 요 창의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창업 동아리랑 창의 아이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업 동아리를 통한 실제 시작품을 제작한 그런 부분을 전시하고 일부 전문가에서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경진대회는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하고 꿈도전 희망 프로그램을 연계한 성과물을 전시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존이 이제 창의융합 경진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DST 졸업작품전하고 학술제는 학과에서 진행한 졸업작품전하고 학술제에 대한 이러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4차 산업 체험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우리가 지금 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VR, VR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존을 그 안전 체험존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VR을 좀 학생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한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체험존. 그러면서 그 실제 VR도 우리가 뭐 외부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학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그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학과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이제 VR을 만든 그런 부분에서 요거를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체험존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럼 이러한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가치 창출과 성과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은 모든 대학이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뭐 일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연계해서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과연 성과랑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 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3년 전에 대학의 환경이나 여건을 변화를 파악했지만 지금은 또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학의 환경도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좀 그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외부 만족도를 의뢰해가지고 요 대학 환경에 대한 여건을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혁신 지원 사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성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치 창출과 성과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산학 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이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제 뉴딜 종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차후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혁신 지원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요 가치 창출과 성과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대학 나름대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중장기 발전과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 성과가 뒷받침된 중장기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차후 포스트 혁신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요 가치 창출과 성과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구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지만 뭐 저희도 그 산학협력 쪽에서 사실 특별한 뭐 그러한 성과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요 발표 자료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챌린지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온 글귀가 이제 미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 또는 새로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업을 갈 때는 미래라는 말을 좀 집어넣자. 그래서 사업 목표를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된 그러한 목표를 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넣고 포스트 혁신 지원 사업을 좀 구상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NT, 휴먼 테크놀로지 산학협력 상생 강화라는 이름과 걸맞게 역동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한림성심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조영식 교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하신 것쯤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1차 년도는 학생 중심으로 2차 년도는 학사, 3차 년은 산학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 운영하셨다라는 그 말이 제가 괜찮다는 생각은 들면서 또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산학협력 그러면 1차, 2차년, 3차년에서 크게 변한 것이 뭐 비용에서 변한 것인지 성과 창출 쪽에 포커스를 둬서 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산학협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이제 그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 혁신 전략이 실제 이제 교육하고 학생 부분을 묶어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혁신 전략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 쪽에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보다 일단 1차 년도에는 기존에 해왔던 특성화와 연계해가지고 학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성과를 창출하고자 그런 부분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년도에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지만 일원인과 관련된 부분, 비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다른 코로나19와 겹쳐가지고 대응과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타 혁신 전략하고 이제 산학 혁신 전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도 했고 교육도 했고 끝으로 산학 협력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산학 협력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에 산학 협력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안 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대학이 교육에 대한 사업비 집중이 지금 거의 80, 70%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학협력에 대한 비용은 한 10%? 10%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반 구축, 네트워크 구축, 그러면 그거를 기업체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구상을 했고, 그래서 원래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기반은 예전부터 이제 링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축된 기반을 가지고 갔고요. 근데 2차 년도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또 마침 2차 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링크 플러스하고 혁신이 무조건 다른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혁신은 대학 전체고 링크는 일부의 협약반이지만 혁신했던 학과도 링크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가자. 그게 링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성과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비 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2차 년도에 좀 운영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에서는 그 링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협약반 운영으로 해서 협약업체 맺고 협약 프로그램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 과가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2차 년도에 산학협력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년도에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산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성과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대학의 사실 어떤 가치를 따진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정량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의 가치, 대학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그래도 조금 업시키고 그럼 그 가치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사업에서 더 업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그 DSB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가치 창출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산학협력도 단계적으로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되셨나요? 예, 질의를 하나 정도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요 발표는 요 질문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꼭 해야겠다. 중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 하실 분 계신지. 예, 그러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지역 전략산업 연계 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원광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의 장기성 단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저희 산학 혁신지원 단장님께서 발표하기로 지금 유의물에는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려고 제가 대신 나섰는데요. 저는 원광보건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을 맡고 있는 임재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의 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GMAP 엘리트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GMAP 엘리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이 혁신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 혁신, 그리고 두 번째가 산학 혁신, 세 번째가 국제화 혁신입니다. 이 세 가지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이루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원불교를 바탕으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의 기본 이념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이 건학 이념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특성화로 국제 경쟁력 대학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격 도약, 그리고 기술 연마, 그리고 성실 봉사입니다. 그 교훈에 합당한 지덕체가 통합된 사람 됨됨이를 강조하는 전인적 인재, 그리고 기술 연마와 연관되어 있는 창의 융합 인재, 그리고 성실 봉사와 관련 있는 공익형 인재, 이 세 가지가 교훈의 바탕을 둔 인재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통합된 인재상이 GMAP 엘리트라고 하는 인재상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는 GMAP 엘리트는 글로벌 마인드, 애티튜드, 퍼포먼스 엘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 도전 정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갖춘 소통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퍼포먼스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인재가 GMAP 엘리트라고 하는 원광보건대학교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핵심 역량과 그리고 5가지의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그 4대 핵심 역량은 인문, 그리고 창의 융합, 글로벌, 그리고 공동체 역량입니다. 또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추진 전략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그리고 경영, 산학협력, 국제,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5가지 추진 전략입니다. 이 5가지 추진 전략에서 핵심적인 단어만 이니셜로 따서 스마트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발전 전략의 토대로 저희 원광보건대학교만의 특성화 전략이 바로 LTM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인데요. 러닝, 트레이닝, 마케팅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실습하고 그거를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외식조리과 같은 경우는 외식 방법에 대해서 이론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원광 테크노마켓이라고 하는 학교 기업에서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걸 이렇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LTM이라고 하는데요. LTM 플러스는 여기에 좀 더 더해져서 이 판매를 지역사회와 글로벌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LTM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혁신 지원 사업을 연계한 인재상과 비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의 비전과 연계하여 LTM 플러스 스마트 혁신을 통해서 보건복지 힐빙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것을 혁신 지원 사업으로 혁신 지원 사업의 비전으로 삼고 GMAP 엘리트 인재상은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복지 힐빙 GMAP 엘리트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과 혁신 지원 사업을 연계한 혁신 전략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2027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중장기 발전 전략에 교육, 그리고 경영,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 그리고 국제화, 그리고 지역 이 5가지의 전략들 중에서 혁신 지원 사업에 연계하여서 교육 혁신, 창의적 열린 교육은 연계하여 교육 혁신으로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산학협력 혁신 거점화는 산학협력 혁신으로 연계를 하였고, 그리고 창조적 국제화는 국제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교육 혁신에 이루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스마트 대학 체제 혁신, 그리고 GMAP 교육 체제 혁신, 그리고 GPS 학생 지원 혁신. 이 GPS는 Going, Playing, Staying의 약자입니다.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런 재충전 전략을 GPS라고 합니다. GPS 학생 지원 혁신,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은 산학연관 거버넌스 혁신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서
산학 협력 혁신을 달성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국제화 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제화 혁신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과 혁신 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서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1차 년도에는 혁신 기반을 구축을 하고 2차 년도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차 년도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환류 체계에 이르는 것까지 추진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대학 총장 직속하에 혁신지원사업단을 두고 사업추진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단을 통해서 혁신단 산하에 정책혁신 그리고 미래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팀을 두어서 대학의 혁신체계를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혁신지원사업단 산하에 실무지원팀을 두어서 6개의 실무지원팀들이 전문화된 사업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프로세스인데요. 대학 혁신단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사업 초기에 자체평가를 5개의 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GMAP 교육체제 세부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 세부 사업, 국제화 4.0 세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평가를 통해서 2차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이랄지 그리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 사업에 대한 계획을 도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환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와 혁신지원 사업 전략과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지원 사업의 3가지 혁신과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핵심 성과지표 5개와 그리고 자율성과지표인 교육 역량 지수, 그리고 산학 협력 혁신 지수, 그리고 국제화 4.0 지수와 연계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자율성과 지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 역량 지수입니다. 교육 역량 지수는 왼쪽 맨 하단에 보시면 역량 중심 LTE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의 교육 과정이 L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교양, 그리고 전공, 그리고 특화, 그리고 비정규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교육 과정을 LTE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량 중심 LTE 교육 과정, 그리고 GMAP 교육 운영 지원, GPS 기반 학생 지원, 이런 3가지 것을 기반으로 학생 역량 지수 그리고 교원 역량 지수를 통해서 교육 역량 지수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 역량 지수는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학생 지원 만족도, 학생 지원에 대한 만족도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학습성과 달성도까지 포함해서 학생 역량 지수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역량 지수는 교육 활동, 그리고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값을 교원 역량 지수로 두었고요. 각각의 가중치를 두어서 교육 역량 지수를 산출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협력 혁신지수인데요. 산학협력 혁신지수는 산학연관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산학협력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 운영을 통해서 산학 실무 역량 혁신지수, 이거는 이제 현장 실습 또는 현장 실습, 융합형 현장 실습, 그리고 워크스터디라고 하는 현장 실습들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산학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 거버넌스 역량 혁신 지수는 산학 연관의 협의체의 구축이나 그리고 산학 협력 전문성의 지원 건수들을 통해서 산학 거버넌스 역량 혁신 지수를 산출해서 산학 협력 혁신 지수의 값을 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혁신 전략으로 국제화 4.0 지수는 글로벌 어학 역량과 글로벌 취업 역량, 이 2가지를 토대로 국제화 4.0 지수를 산출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유인물에는 하단이 왼쪽하고 같게 나왔는데요. 잘못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성과 지표별로
혁신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 혁신 전략들의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육 역량 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대학 체제 혁신, 그리고 GMAP 교육 체제 혁신, 그리고 GPS 학생 지원 혁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 역량 지수를 달성하고자 했는데요. 이 스마트 대학 체제 혁신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조직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혁신 지원 사업의 조직의 활성화랄지, 그리고 행정 지원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달지, 그리고 성과 관리 체제를 정착하는 것들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GMAP 교육 체제 혁신은 GMAP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연한 학사 제도, 그리고 산학 일체형, 산학 미러형 실습실이나 실험 실습실을 구축하는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려고 했고, GMAP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LTE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나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품질 관리 체제를 정착하는 데 추진 전략으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PS 학생 지원 혁신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산한달지, 그리고 미래수용 이러닝 교육 확산 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GPS 기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원스톱 학생 상담 프로그램이나 온맵, 저희 대학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 인성 강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 역량 지수는 산학협력 거버넌스 혁신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혁신들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는데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산학연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산학협력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허리인재,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허리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허리인재는 우리 인체의 중심이듯이, 우리 인체의 허리가 중심이듯이 대기업과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춘 인재를 허리인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인재 양성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추진 전략, 그리고 현장 실무 고도화, 그리고 사회 수요 맞춤형 허리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확산하는 이런 추진 전략을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4.0 지수에 대한 혁신 전략으로, 국제화 4.0 지수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은 국제 통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고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잉 챌린저 과정이나 마스터 과정들을 통해서 글로잉 프로그램들을 고도화하는 추진 전략을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국제화 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공동학제 운영, 그리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들의 운영을 통해서 국제화 교육을 혁신하여 국제화 4.0 지수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추진 전략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GMAP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GMAP 교육 체제 운영에서 GMAP 엘리트 교육 운영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MAP 엘리트의 교육 운영 성과 관리는 첫 번째로 GMAP 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부 GMAP 교육 운영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 기반 LTE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 전공, 그리고 특화, 그리고 비정규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 LTE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그 LTE 교육 과정을 품질 관리를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통해서 각 부처, 교무처, 그리고 혁신교육원, 그리고 학생성공지원처들의 업무들을 집중화해서 GMAP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GMAP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 대학 자체평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업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학생과 학과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핵심 역량, 학습 역량들 중에서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량 교육은 교양 교육과 비교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양과 비교과를 아울러서 핵심 역량 교육을 진행을 해서 핵심 역량 학습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은 전공, 특화, 비교과,
합쳐진 전공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해서 직무 역량 학습 성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의 학습 성과와 그리고 직무 역량의 학습 성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LTE 기반 교육 과정들을 통하고 그리고 창의융합 TDC 교육을 통해서 저희 대학의 교육 체계인 LTM 교육 체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대학의 글로벌 맵 GMAP 인재상을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성과 관리를 에디 모형으로 교수 설계인 에디 모형으로 좀 말씀드리면 대내외 환경 분석이나 그리고 산업체와 재학생의 요구 분석들을 통해서 핵심 역량들을 도출을 합니다. 이 핵심 역량을 도출을 하고 그 핵심 역량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역량 기반 학습 성과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된 것을 통해서 직무 역량의 교과목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도출된 교과목들을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역량하고 매핑을 합니다. 그 역량을 매핑을 하고 직무별 역량 교육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여기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로드맵을 개발을 하고 실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교육 환경, 수업 운영, 교수 학습, 학습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 성과를 분석을 하고 교육 만족도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환류가 되도록 진행을 하는 체계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분석에서는 환경 분석, 그리고 요구 분석, 그리고 인재 양성 목표 및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에서는 직무 역량 도출, 그리고 역량 체계 구성, 그리고 역량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직무 역량을 학과마다 직무 역량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을 확정한 후에는 역량 기반의 학습 성과를 설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학습 성과를 설정을 하고 학습 성과와 연계되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성, 개발에서는 직무 역량 교과목을 도출을 하고 마지막에 교육과정 로드맵까지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 성과를 최종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의 자율성과지표인 교육 역량 지수는 기준값을 66.7점으로 기준값을 두고 목표를 1차년도에는 66.4였는데 실적은 68.4, 2차년도에는 66.7에서 목표를 70으로 잡았고요. 70.1로 잡았고 실적은 70.2로 약간 목표를 상향 달성했고요. 3차년도 또한 기준값 66.7에서 목표를 72.1, 실적을 71.8로 교육 역량 지수에서는 전부 실적이 기준값을 상회하고 목표값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목표를 1차년도는 118, 2차년도는 152점, 3차년도는 167.2였는데 실적은 1차년도 138.2, 그리고 2차년도 158.9, 그리고 3차년도 169.4점으로 산학협력 혁신지수는 전부 기준값을 상회했고 전부 목표값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 국제화 4.0 지수는 기준값이 69.5점이었는데요. 목표는 1차년도에 72.2, 실적은 55.3점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 4.0 지수는 어학 능력과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는데요. 어학 능력은 평균 250점 토익 점수가 향상되긴 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해외 취업이 막힘에 따라서 그 실적값이 반영되어서 1차년도에는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고요. 2차년도에는 목표까지 72.8이었는데 72.3, 그리고 3차년도에는 74.3에서 74로 국제화 지수는 1차년도에 비해서 2차년도, 3차년도에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저희 혁신 지원 산업의 분야별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사례들을 도출해서 저희 이제 대학 교직원이나 그리고 지역 산업체
타 구성원, 타대학 구성원이나 재학생이나 졸업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에 대한 사례를 확산을 해서 이 혁신지원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혁신의 방향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책무를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발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요. GMAP, 글로벌 마인드 애티튜드 퍼포먼스 엘리트 인재 양성을 위한 성과 관리, 이 제목으로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임재현 기획조정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먼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성과 관리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죠.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하는 거는 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드리면요. 첫 번째 산학협력 혁신 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산업체에다가 제공한 대학에서 제공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GMAP 엘리트 교육 운영 성과 관리 파트에 보시면 지금 이제 직무 역량 학습 성과를 전공 교육과 특화 교육과 비교과로 묶어서 이제 직무 역량 학습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화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들러붙는 플러스 창의융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창의융합 교육은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를 의미를 하는 건지, 또 교양하고 묶여 있는 비교과는 영역이 주로 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질문이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산학체에 별도로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산학협력 활동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이제 학교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융복합 현장 실습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들에 있어서 그 산업체에 있는 그 분들한테 따로 별도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들을 통해서 융복합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산업체에서 직무 역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과 그리고 간호학과 그리고 물리치료과, 그러니까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치의생과 이렇게 이제 4개 과에서 비교과는 아니고요. 이제 전공 선택으로 해서 이 4개의 학과가 모여서 각 분야별로 이를테면 건강과 노인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그리고 물리치료사에서는 노인의 운동, 그리고 치의생에서는 구강 건강, 또 간호학과에서는 전반적인 노인의 건강 상태 체크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우르는 교과목을 만들고 4개의 학과에서 이 교과목을 듣도록 해서 실제로는 그 전공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 부분들이 이제 창의융합 TGC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화 교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공 교과에서 다루지 못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비교과에서 좀 메우고 있는데요. 이제 특화 교과목은 각 그 학과들마다 특화로 선정을 해서 이를테면은 뭐 물리치료 분야다 그러면 뭐 근골격계 아니면 뭐 신경계
이런 부분들로 특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화 부분들을 학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데 또 온라인상에서 질문 하나 받고 싶은데 지금 다들 카메라가 다 꺼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확인이 좀 불가능해서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이 ADDIE 맨 마지막에 이밸류에이션인데 평가 쪽인데 성과 관리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IR 그래갖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인데요. 교육 품질 관리나 만족도, 품질 관리, 뭐 CQI나 뭐 활력 개선한 노출은 저희들이 이제 지수로서 지표 관리를 하는 쪽인 것 같고요. 이 학습 성과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 학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학습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직무 역량에 대한 학습 성과 같은 경우는 전공과 특화 그리고 비교과를 이제 아울러 가지고 학습 성과를 도출을 하는데요. 이 직무 역량에 대한 학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전공이나 특화나 비교과의 가중치를 별도로 둬 가지고 그 가중치에서 직무 역량 학습 성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가중치. 역량을 이제 가중치를 둬서 예. 개인별 역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영상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은 교무처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영상대학교 김창은입니다. 저희 대학 우수 사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제가 이제 왔는데 앞에 우리 두 대학 걸 보니까 혁신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산학이나 또 기타 혁신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대학은 이제 한 분야를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무처장이 온 것은 이제 교육 쪽 파트에 저희가 혁신을 했던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정량적으로 종합 성과를 좀 혁신 사업의 3년을 통해서 얻은 대학의 정량적 성과,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성과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된 교육 혁신에 관련돼 있는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저희가 혁신 사업 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분석을 해봤더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성과라고 하면은 중도 탈락률, 충원율, 또 취업률 이런 부분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말을 하는데 사실 충원율은 저희가 조금은 낮아졌긴 했지만 중도 탈락률이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좀 많이 저희가 향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강의 평가나 교육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성화 사업 때보다는 그 지표가 좀 상승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중도 탈락률은 그 사업 전 대비해서 2.1% 감소를 했고, 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대학은 예체능 계열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니다. 교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방송 영상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22년 내년 신입생 모집 기준으로 봤을 때 94%가 이제 특성화 계열이고 예체능 계열인데 사업 전 대비해서 대학 전체는 3.4%가 향상됐지만 그러니까 특성화 계열로 본다 그러면 5.3%인 그러니까 82%를 저희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이 취업률이 80%를 넘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교수님들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대학 전체적으로 보면 70%를 넘긴 그런 저희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혁신 사업에서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혁신이 굉장히 키 핵심이었던 것 같고 교육과 산학 경력 기타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그 뭐 아시겠지만 혁신이란 말이 상당히 굉장히 무게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묵어 있던 관습이나 관례들을 완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란 말을 쓰는데 대학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다 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대학 교육에서. 근데 저희가 조금 이 교육 혁신 일반 뭐 개혁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틀 자체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지만 저희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 교육 혁신이라 그러지만 그 안에는 보면 학사 운영 체제를 조금 저희가 손을 봤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참여에 대한 그런 욕구가 높다라는 점인데 그런 지표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대학에서도 있지만 혁신 사업 목표 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저희 대학은 혁신 사업을 계기로 인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교육 혁신이나 산학협력 혁신에 맞춰서 전략과 과제를 수립을 했고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유연한 학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학사 운영 체제를 혁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뭐 말로는 수요자 맞춤형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특히나 학사 운영이나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는 재학생, 또 졸업생, 산업체 이런 분들 교육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또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서 좀 중점을 뒀던 게 학사 제도 자체를 유연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혁신을 해보자. 우리가 했던 고정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주 단위 수업, 요일 단위 수업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해보자.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혁신 사업 1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2차년도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교육혁신 전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하면서 수요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완성된 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공유회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규정을 바꾸고 학칙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3년간의 과정에 있어서 뭐 디테일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차년도에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내외 관계자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한 7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사 제도 자체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한 과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인데 다른 6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학사 제도 자체에 대한 유연화가 저희한테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소속 학과에 시범적으로 한번 트랙별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봤고 실제로 운영했더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규정 양식,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현재는 지금 전학과가 내년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저희 대학은 트랙 기반 모듈식으로 다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학생의 간부들, 그러니까 총학생회, 대의원 전체 대상으로 학생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서 학생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트랙 기반 모듈식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유연에 들어가는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그 다음에 전과, 복수 전공, 또 대학 간 학점 인정 여러 가지 이런 8가지 정도 되는 항목들을 일일이 학생의 간부들한테 설명하고 한 챕터별로 설명해주고 교육의 필요도 뭐 예를 들면 탈락률을 방지하고 교육 효과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
그거를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학생들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요구도가 있었던 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 2차 종합했을 때 복수 전공, 복수학이제. 의외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복수 전공이나 복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대학에도 복수학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학생들의 요구가 좀 있었고, 또 전과제도는 저희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한 해 한 번에밖에 우리가 운영을 안 했었는데 좀 더 확대해 달라라는 요청, 그리고 트랙 기반 모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굉장히 중심을 많이 두고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혁신전략단을 우리가 맡으면서 연구를 했을 때 강의 평가나 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을 3년치 거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답변한 것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다른 대학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수 과목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그런 것을 교육과정 자체를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선호수 교과목에 대한 이수 체계를 새롭게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혹은 저희가 마지스터 대학을 작년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마지스터 대학에서도 되게 직무 수준을 되게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개편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 결과 트랙 기반 모듈식이 그 2가지,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맺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의 요구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의 방지도 될 수 있고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개편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교수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비전 포럼 시간에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게 아시겠지만 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교수님들의 반대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학생들한테 먼저 요구 조사했고, 학생들이 동의하고 학생들이 변화, 혁신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2학년도부터 3개가 먼저 중심이 돌아갑니다. 특히 트랙 기반 모듈식이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서 신입생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전과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가고, 복수전공 복수학위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 2월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면 3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뭐 다른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다 잘 하고 있는 거겠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대학이고 예체능 계열이 90%가 넘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성이 뚜렷하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표현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로 취합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랙 기반 모듈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조금은 트랙의 개념과 모듈의 개념을 좀 달리 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인재 양성 유형에 따라서 학과별로 선정한 직업 혹은 직업군을 트랙으로 정하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하고 습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저희는 모듈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한 직업에. 그래서 그것을 NCS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연계하거나 자체 개발을 하던 데이컨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트랙과 모듈을 나눠서, 그 모듈도 그냥 나눠주면 되게 학과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본부에서 기본 틀을 정해줬습니다. 직업 기초 모듈이란 거와 기초 직무, 핵심 직무, 심화 직무 이렇게 나눠줬는데, 심화 직무는 심화 과정이 있는 학과만 해당이 되고요. 직업 기초는 학과별로, 과거에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10가지의, 그러니까 그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질 이런 거를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대부분 다 수요조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반 공통 교과목을 만들자. 그걸 직업기초 모듈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에 트랙이 2개가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트랙 간에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직무 모듈을 직무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도출하게 하고 핵심 직무부터는 그 각 트랙별로 핵심 직무 모듈에 따르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일정 학기가 되면 3년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자료처럼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은 저는 A 트랙으로 수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 트랙에 개설되는 교과목만 들어도 얘는 졸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과가 있어요. 저희는 게임 애니메이션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쪽과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르죠. 산업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저는 게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에 불필요한 교과목도 저는 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방송 헤어 분장과 헤어라는 부분과 분장은 좀 다르죠. 근데 그것을 뭐 4학기나 6학기에 가리킨다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 전공에 좀 더 선택하고 그걸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특정 학기가 되면 그 트랙을 선정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 트랙을 통해 만들어진 교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면 학위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하고 한번 선택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갔더니 내 적성하고 좀 안 맞네? 그럼 다시 재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3년제는 2학년 1학기 때 트랙을 선택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1학년 2학기까지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인 직업 기초나 기초 직무에 관련된 것들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고 나서 내 진로를 설정하는 2학년 1학기 때 혹은 뭐 2학년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2년제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선택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뭐 보고서 양식을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 절차는 1에서 8단계까지 정해서 기존에 NCS를 하다가 저희도 19년대 혁신 사업을 하면서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지만 제대로 된 역량 기반을 해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역량을 다 모듈명으로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도출을 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 모듈도 그렇지만 교과목도 그렇지만 저희는 반드시 그 직능 수준을 반영하게 했습니다. 매뉴얼에다 저 보고서 양식에. 그러니까 NCS 그 학습 모듈에 보면은 각 능력 단위별로 직능 수준이 나오죠. 그 수준을 명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학년 때는 우리가 보통 3에서 뭐 전문대학은 보통 이제 3부터 보통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3에서 예를 들면 각 전공별로 5, 6까지가 있으면 6, 5까지 이렇게 해서 설정하게 해서 저학년 때는 3,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4, 5 이렇게 해서 각 모듈도 그렇지만 모듈에 따른 교과목까지도 저희는 직능 수준을 좀 반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던 좀 이렇게 수준이나 단계별 좀 이렇게 선우수 과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편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 달 중순까지 학과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지금 개발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대학에서 트랙 기반 모듈식을 다 하고 있는 대학들도 제가 조사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학과만 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 학과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면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학생들의 뭐 역량에 대한 수준 또 결과치 또 이것이 취업까지 어떻게 연계될지는 저희가 쭉 모니터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학생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 친구들에게 학습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만족하고 학교를 믿고 졸업하고 취업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네, 기타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연한 학사 운영,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네, 차장님, 저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그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들은 이제 만족도도 좋고 이렇다는데 혹시 그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이 기존의 교육 과정하고 비교할 때 산업체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개편하는 데까지는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 이 트랙 기반 모듈식이라는 교육 과정 자체는 학생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울수 이수 체계라든지 중복되는 거라든지 내가 전공을 좀 더 집중해서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불필요한 과목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트랙 기반 모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했더니 그렇게 해줬으면 저희가 만족할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체제는 트랙 기반 모듈식으로 개편하는 것 자체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설명하고 가고 아시겠지만 교육 과정을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그 폼 안에는 환경 분석, 대내외 분석, 거기에 이제 산업체나 또 졸업생이나 이런 부분에다 또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요 교육 과정을 트랙 기반 모듈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산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굳이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산업체 분들이 대학에 대한 교육 과정 자체를 체계를 트랙 기반으로 하든 모듈로 하든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 오히려 그분들은 어떤 교과목들을 어떤 수준의 교과목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트랙 기반 모듈식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업체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일에 이제 그 한 과에서 2개 내지 3개의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산업체 현장하고 좀 괴리가 생기는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에는 이미 산업체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차이가 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예. 드린 겁니다. 그 교육 과정 안에 트랙명을 정하고 모듈명을 정하는 것은 교육 과정 보고서 양식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트랙명과 모듈명을 정할 때는 반드시 산업체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고 졸업생들한테 조사를 하고 재학생까지 이 세 대상 그룹을 통해서 또 그 앞에는 다 아시겠지만 뭐 산업 분석하고 그러니까 인력 동향도 분석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트랙이나 모듈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오래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산업에 대한 흐름,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행히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 학과별로 어떤 인재 양성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고 산업체 조사를 했더니 그 직업이나 인재 양성 유형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의 산업 동향 분석이나 지역 인력 동향 분석 다 해봤더니 변화를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서 양식이 만들어져 있고 그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SM이 뭐 과거에 했던 것식으로 산업체 위원들을 구성하고 3차례까지 제가 회의를 통해서 트랙 정하고 뭐 교과목까지 완전히 정하는 데까지 한 3-4번 정도는 회의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도 하고 있고. 예. 트랙하고 모듈을 만들어 오신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과별로 트랙은 다 다를 거니까요. 직업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직무나 아까 핵심 직무 이런 거는 큰 대학의 틀에서 이게 직무 수준을 고려한 교과목들을 고출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틀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기초 직무든 핵심 직무든 세부 모듈명은 전공에 따라서 다 모듈명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학과에서 선택할 몫이고 또 정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의견 수렴은 제가 보기에는 학과별로 의견 수렴이 산업체나 그 주위 지역이나 다 의견 수렴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절차고. 다른 분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 뒤에 분 먼저. 예. 네, 질문 너무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안산대학교에 있는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그 학사 부분을 그 제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트랙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교수님 그 질문 주셨던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트랙제를 했을 때의 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단점을 보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점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제로 운영상에서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트랙을 만약에 두 개 트랙으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아까 이게 왜 많이 가네. 예를 들면 한 개 트랙에서 요거 페이지 요거 전 페이지를 좀 가주시겠어요? 예. 이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러니까 인재 양성 유형이 2개여도 그냥 한 학기에 뭐 5과목, 6과목 편성해서 그걸 다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트랙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게임, 여기가 애니메이션 뭐 트레다, 아니면 여기 뭐 헤어 전문가, 여기를 분장 전문가라고 가정했을 때 헤어 쪽에 관련된 교과목만 쭉 편성해서 얘가 들어도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장에 관련된 수업만 모듈을 통해서 교과목을 만들면 이걸 선택해서 졸업하면 얘는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2개 합쳐서 한 5과목 만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목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처하고 우리 담당이신 우리 부총장님도 계시지만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수업의 질을 위해서 학생들이 내가 해외를 하고 싶어 하는 애한테 분장을 굳이 듣기 싫은 걸 굳이 들을 필요가 할 수 없지 않냐. 게임을 전공하고 싶은 애한테 자꾸 애니메이션까지 수업을 편성해서 왜 듣게 하느냐. 그러니까 불만족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중도 탈락하려고 하니 그냥 게임하고 싶은 애들은 게임만 수업 듣고도 졸업시켜주고 애니메이션 쪽에 관련된 수업만 듣고도 졸업을 시켜주자. 헤어만 하고 싶다. 그럼 헤어만 수업 듣고 졸업하게 해주자. 학위 주자. 왜? 끝에 계속 결국은 우리가 학위는 하나를 줬기 때문에 줄 수 있잖아요. 대신 단점은 대학의 실습실 문제, 재정적인 강사 학업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거는 저희가 50명, 60명 저희가 분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30명 이상 되면 저희는 분반을 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과목이 분반되면 어차피 2개 분반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한 과목에 2개 분반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목만 달리 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 20명, 여기 20명 가면 이 20명 갖고 분반할 필요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봐도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물론 좀 몰리고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7대3까지는 저희가 7대3 비율로 애들이 만약에 선택했다고 그랬을 때는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한쪽에 몰렸을 때 분반을 더 해줄 수도 있다. 기존보다 한 분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라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등장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 이 부분은 무시 못하잖아요. 대학 재정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제로 가봤을 때 과연 그 교육 과정이 제대로 돼서 개발을 돼서 운영 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교무에서 이렇게 뭐 모니터 해가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우리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 체제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정말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하나 정도 매뉴얼 만들어서 개편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복수학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복수학을. 이렇게 트랙 선정하면 탁과생들이 여기에 개설되어 있는 하나의 트랙에 따르는 모듈만 수업 들어도 얘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트랙을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또 졸업이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저희가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든 뭐 복수 전공이든 복수학이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또 타대학하고 학점 연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트랙별로 모듈화 시켜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이 수준 직능 수준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었는데 여기 3, 4, 5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저희가 마이스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인가 문제 남아 있지만 마이스터까지 연계되는 그런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목들을 편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는 참 획기적인 걸 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이제 NCS 우리 그 모듈이랑 그다음에 잡베이스 교육 과정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의미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인재 양성 유형이란 말은 저는 빼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교동교육법에 보면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은 딱 명확합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제가 직업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트랙을 직업으로 하자. 그 과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 배웠을 때 무슨 직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업을 트랙으로 정하는 거고요. 모듈은 그 직업인이 수행해야 되는 직무,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그래서 기존의 NCS에서 말하는 그 직무가 뭐 직업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저희는 이번에 딱 명확하게 교수님한테 설명했어요. 트랙은 직업입니다. 직업.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나타나는 검색했을 때 그 직업이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 가고 그 직업인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직무들, 수행해야 되는 업무, 직무 이거를 모듈 역량으로 저희는 역량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NCS에 나와 있던 지식, 기술, 태도 플러스 활용 능력까지 저희는 지금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보통 우리의 수행 중고라고 NCS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행동 지표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직무 역량들을 좀 더 모듈화된 걸로 평가를 좀 해보자. 제가 답변이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도 네. 과거 그 NCS에서 그 레벨별 그 모듈이 있잖아요. 예. 레벨별 모듈에다가 기초 모듈 다음에는 잡베이스를 적용시키신 게 아닌가. 그렇죠. 기초 직무든 뭐 그러니까 직업 능력 수준이잖아요. 직능 수준 줄여서 직능 수준이라 그러는데 NCS 보면 능력 단위별로 나와 있어요. 저희 쪽 분야는 또 보니까 능력 단위 요소에도 직능 수준이 적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에 관련된 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기초 직무 쪽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뽑고 뭐 4, 5 이상 되는 것들은 핵심 직무 모듈 안에 넣어서 좀 더 수준을 높게 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직무는 어쨌든 그 직업인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고 이런 거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직무에 따르는 역량, 그 직무에 따른 역량이 필요한 역량을 아예 모듈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방송 연출을 전공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연출과라 그러면 연출과가 되기 위해서 PD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 역량이. 그래서 기획 역량이라는 것을 모듈명을 정하고 그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듈에 관련된 교과목들 뭐 분석하고 뭐 예산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 NCS 능력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결과를 한 2년 뒤에 다시 한번 발표해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해봐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